자, 오늘은 물권법 중에서 점유권, 소유권 볼 차례죠. 교재 189페이지를 펴시고 여기 보세요. 많이 적어져 있네.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이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네, 물권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오늘은 물권법만 이렇게 볼게요. 물권법만. 자, 물권법은 민법상 물권 그러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8가지 그랬죠. 이제 오늘 공부할 점유권하고 소유권 그랬죠.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리고요, 이 중에서 사용권만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타인은 뭘 가지고 있냐면 지상권으로 혹은 지역권으로 혹은 전세권으로 이렇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빌렸다고 해서 무슨 물권이라고 그랬냐면 용익물권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줄줄 나와버리네, 그죠?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처분권만 줬다 그러면 그 타인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랬죠. 저당권 그랬는데, 자, 담보물이 부동산이면 저당권, 동산이면 질권. 동산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질권은 빠진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8가지 권리죠. 그리고 자 보면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권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한물권 그랬죠. 제한물권. 그리고 나서 자 점유권 빼고 나머지 7가지 권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본권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상 물권은요,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권은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볼 게 뭐가 있냐면 이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죠. 저희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는 부분을 물권법 각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점유권, 소유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권, 소유권은요 항상 묶어서 같이 봐야 돼요. 관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오늘 점유권 보고 내일 소유권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항상 묶어서 같이 보고요. 점유권, 소유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시효취득이에요. 그래서 시효취득 공부하죠. 그러면 점유권, 소유권 웬만한 거 다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상린관계라고 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간단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점유권, 소유권 끝나는 거예요. 출제는 많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효취득이 이제 핵심인데 시효취득이 뭔지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뭘만 생각하시냐면 점유권, 소유권은 한꺼번에 공부한다. 그것을 알고 계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소유자가 A예요. 그런데 자, 저당권자 혹은 전세권자가 있었어요. B가 있었는데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전세권자 등기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사버렸어요. 사버렸어요. B가.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B는요. 소유권도 있고 혹은 전세권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섞여버려요.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이 소유권하고 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제한물권은 섞여버려. 소유권에 섞여버린다고요. 섞여서 왜 그러냐면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권이잖아요. 전세권은요. 사용권이죠. 그죠? 한 사람이 소유권, 사용수익처분권이 있으면 다 되는데 거기다가 뭐 한다고 별도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섞여서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혼동 그러는 거, 혼동. 혼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것은 혼동으로 이렇게 소멸해 버립니다. 혼동으로 소멸해 버려요. 제한 물건은.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혼동은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왜? 글자 두 자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글자 두 자짜리 기억나세요? 여기 우리 물권법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었죠. 민법 186조는 뭐였죠? 법률 행위죠, 그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민법 187조죠, 그죠? 법률 규정이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는, 그죠? 등기 없어도 그러죠?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법률 행위 그럼 뭐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예?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매매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뭐예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법률 규정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상속,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있는데, 공용징수 그럼 뭐 말해요? 수용 말하는 거, 수용. 토지 수용했다, 수용.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타 그러면 건물 신축, 멸실, 변제, 혼동 나오죠, 그죠? 혼동.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있어요. 무효 취소 해제. 이거 저번 주에 봤었죠, 그죠? 취소 해제가 있고, 뭐 법정 지상권 이런 것처럼 법정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까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글자 두 자 그냥 이렇게만 아시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하나씩 보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전체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긴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라는 게 있어요. 용익물권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이거죠. 전세권은 보통 10년, 그 건물 같으면 10년 이하니까 10년 계약하고 와요. 은행 지점 들어올 때 건물 10년 계약하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죠. 끝나면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지금 혼동 이거 나오죠, 그죠? 혼동 나오죠? 자,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고요. 왜요? 소유권과 섞여서 소멸하는 거. 아, 머리 아파 개버린 혼동 그거 아니라 그랬죠? 섞여서 소멸한단 말이에요. 섞여서 소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혼동, 그런 혼동.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187조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나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점유권, 소유권은요, 혼동으로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었죠, 그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쩌냐면 토지 있죠. 토지가 내 거다. 등기부 보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럼 내 거 소유권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 점유도 내가 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소유권, 점유권 둘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시골에 있는 토지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내가 소유자죠. 근데 뭐 방치해 놨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 누가 농사 짓고 건물 짓고 살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듯이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었죠. 철거 청구. 내 건데 나한테 달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점유를 해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나지만 그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유권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점유권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청 행사에서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시험 지문인 거예요. 우리 기출 지문 보면 이런 것들도 지문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 소유권 둘 다 가질 수 있고 분리될 수도 있고 다시 회수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둘 다 가질 수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점유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상 지배 그랬죠, 그죠? 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면 점유권 그런 거예요. 점유권.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시험은 예의가 더 잘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점유권이 있냐 없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점원 같은 사람이에요. 점원 같은 사람. 점원 같은 사람인데 점유 보조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에 점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과일 가게에 있는 사과 박스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자기가 옮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그 사람에게 점유권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버려요. 왜요? 몰라요. 그냥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셨죠? 그리고 점원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 보조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유 보조자. 그래서 점유 보조자 그러면 영업상 그러면 점원 생각하시고요. 가사상 그러죠, 그죠? 가사상 그러면 일해주는 사람 있죠. 가정부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느냐 그랬더니 주인 있죠. 주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주라고 그래요. 점유주에게 점유권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점유 보조자는 어쩐다고요? 점유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접점유라는 게 있어요. 간접점유라는 게 있어요. 간접점유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상속인에 의한 점유가 있어요. 자, 간접점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하냐면 임차인 생각하세요. 임대인 생각하세요.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인이 있죠. 이 임대인을 생각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지배를 누가 하죠? 임차인이 하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중으로 이 사람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임차인을요 직접 점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점유를 하지 않는 임대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접 점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죠? 임대차 계약. 임대차라고 적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 매개 관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 자, 그런데 이런 용어 몰라도 됩니다. 점유 매개 관계 이런 용어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듣고 치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셨죠?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고 임대인이 간접 점유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간접 점유자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물청 공부했나요?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 있었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 있었죠?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냐면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랬죠?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고 물권적 청구권 몇 조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187조로 여기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죠. 아셨죠? 자,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그래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아셨죠? 네 건데 나한테 달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적 청구권. 매수인 있죠, 매수인. 매매 계약에 따른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예요? 동시행으로 나한테 등기 서류 줘,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건 아직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뭘로 연결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무효, 취소, 해제됐죠? 그러면 소유권이 A에게 복귀해야 되겠죠. 자, 언제 복귀하냐 그 말이에요. B의 등기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잖아요. 말소 등기 없어도죠? 자, 그러니까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A에게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A가 C에게 팔라고 그러면 등기부상 B가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누가 안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팔아도 팔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B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요? 내 건데요, 내 건데. 이미 말소 등기 없어도 내 거죠, 그죠?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청, 채청. 물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재밌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봐보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시 또 어떻게 했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눴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테고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테고 둘 다 있는 사람은 둘 다 있겠죠. 그죠? 전물청, 소물청 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전세권자는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전세권자는 점유해요, 안 해요? 네? 전세권자는 은행 지점 생각하세요. 사실상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유도 하죠? 그럼 전세권자는 뭐가 있어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어때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1억 원 빌렸죠? 빌렸다 그랬을 때 내가 그대로 살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점유하고 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어때요? 점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물청 그러면 그렇게 알아두시는데 여러분 점유보조자는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이 없죠. 그죠? 점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점유권이 없다니까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사과 한 박스를 누가 들고 가버렸다고 그래도요. 어때요? 점유주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지 조모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요. 아셨어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간접 점유자는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전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전물청이 있다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자, 사실상 지배를 하는 의뢰 부동산 있죠?
여기 이제 침해가 있었어요. 침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침해가 있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A에게 점유권에 대해서 전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물청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 갑도 A에게 전물청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렇게 전물청 있어요. 아셨죠? 전물청 있습니다. 다만 반환 청구할 때 을에게 반환을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갑이 A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에게 주라고. 아셨죠? 다만 을이 수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나에게 주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른 거 안 봐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면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 뭐 을은 갑에게 전물청 행사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전물청 행사하지 못한다. 뭐 내부적 관계 이런 거 나와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그때 이야기해 줄 건데 지금 이야기 안 해줘요. 그때 이야기해 줄 건데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뭐냐면 봐보세요. 임대인이 그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열쇠까지 다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띵동 눌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임차인이 누구세요? 했는데 주인이에요. 그럼 문 열어주겠죠. 그죠? 그랬더니 갑이 뚜벅뚜벅 들어와가지고 안방에 탁 눕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간접 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어 하고 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짜증 확 나겠죠. 아 저리 가. 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물청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요. 오늘 세 내주고 내일 을 보고 나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물청 행사할 수 없다. 아 세상 쉽잖아요. 세상 쉽죠? 근데 이런 게 어렵다고 지금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안 하고 언제 할 거라고요? 1월 달에 할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책 보면 왜 어렵게 나오느냐. 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 그래가지고 점유 매개 관계에서 대외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저쪽으로 하고 대내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저쪽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막 중요하고 막 뭐가 대내적으로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아 그냥 우리는 법 몰라도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대내적 관계 세상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아셨어요? 다만 지금 뭐 생각하냐면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있다. 임대인이다. 임대인. 간접 점유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뭘 인정한다? 점유권 인정한다. 점유권 인정하니까 뭐가 있다? 전물청이 있다. 끝.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셨죠?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1월 달에는 한번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 한번 맛배기로만 듣고. 아셨죠? 네,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자꾸 골목들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상속인이 있죠. 그죠? 상속인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그랬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그 즉시 상속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공부했습니까? 상속등기 해야 상속등기 없어도. 상속등기 없어도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여기서 이렇게 봤었죠? 그러면 봐보세요. 어쩌냐면 점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자, 부모님이 서울에 여기 노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면 점유도 하고 있어요. 점유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자식이 저기 미국 유학 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사망했다고요. 사망했다 그러면 소유권은 사망 즉시 상속한다고 그랬죠? 상속등기 없어도. 근데 점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가 한국 들어와서 사실상 지배를 했을 때 점유권을 상속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래버리면 또 점유권도 어때요? 자, 간극이 생겨버리잖아요. 부모님 점유권하고 자식이 점유할 때까지 간극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역시나 간념적으로 사망 즉시 점유권을 상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니까 지금 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죠? 그래도 상속에는 어때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죠?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물청이 있다 없다? 전물청이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죠. 그죠? 그러면 상속인은 사망 즉시 어떻게 돼요?
소유권도 상속하고 점유권도 상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뭐 상속인보다는 어려운 게 점유 보조자 개념하고 간접 점유 개념이죠. 특히 간접 점유 개념 임대차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너무너무 쉽다. 그죠?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유권에 보면 전물청을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이런 용어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전물청, 소물청 비교해서 공부했었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이 우리 책뿐만 아니라 어느 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세 군데서 찢어져서 나와요. 첫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저번 주에 물권법 총칙 공부했잖아요. 총칙 공부했죠? 총칙 공부할 때 어땠나요? 여기에서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각 책 들어가죠. 그럼 점유권에 들어가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소유권에 가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로 찢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재에도 보면 점유권에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고 소유권에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묶어서 공부하는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 187조로 연결된다. 그렇게 하시고 전물청, 소물청에서 규정이 있고 제한물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가져다 쓴다, 준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종류 있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저번 주에 봤던 거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교과서에가 조금 더 깊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1월달 가가지고 제가 전체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내 건데 나한테 달라가 몇 조로 연결된다? 187조로 연결된다. 아셨죠? 그리고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 몇 조로 연결된다? 186조로 연결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른 책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데 아무리 봐도 그거 안 나와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셨죠? 우리끼리만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늘 이제 시어 취득 공부할 거 아니에요. 시어 취득 공부하는데 시어 취득은요. 시어로 취득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 그게 뭐였냐면 원래 내 땅이 아닌데 오랫동안 내가 20년 동안 점유했다 그러면 내 땅 해버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첫째 시간에 한번 살짝 언급만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어 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계약으로 취득했습니까? 계약이 아니잖아요. 법률 규정이죠. 그죠? 법률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시어 취득은요. 시어 취득자가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때요? 시어 취득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뭐예요? 시어 취득에 의해서 나한테 등기해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등기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네?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내게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했을 때 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네 건데 시어 취득에 의해서 나한테 달라 그러죠. 그죠? 물청, 채청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자 이렇게 시어 취득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이 뭐 소유자가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가 자연스럽게 가래떡 뽑듯이 뽑아져 나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없으니까 어때요? 맨날 따로따로 뭐 그림 그려서 암기하느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혼자 자기 만족해. 막 멋있게 막
볼펜 한 5가지, 3가지고 막 밥을 병 그려가지고 막 난리를 내는 혼자 뿌듯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고개 드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왜요?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급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권 몇 조로 연결되고 187조로, 그죠?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랬죠? 몇 조로 연결되고 186조로 연결된다.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해 보니까 법률 규정인데 저기 법률 행위로 집어넣어가지고 등기했을 때 예의가 하나 있구나. 뭐가 있다?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다. 뭔데? 그랬더니 오늘 공부할 거예요. 아셨죠?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시효취득 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시효취득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점유권, 소유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게 돼요. 잡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만날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직접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 뭐 혹은 친구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좋겠죠? 어떤 케이스냐 그랬더니 자 봐보시면 우리는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권리가 소멸해버려요. 권리가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내가 몇 년 동안 돈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10년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장사하신 분 상사채권이라고 하는데 5년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 소멸시효 규정된 거 있어요. 3년짜리 뭐 1년짜리 뭐 이런 것들 음식값은 뭐 1년이고 막 그래.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 근데 소멸시효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요. 민법 총칙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은 반대예요. 권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권리가 생겨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반대로 이번에는 취득시효. 그런 취득시효. 자, 이것을 뭐라고도 하냐면 시효로 취득했다. 그래서 시효취득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요. 아셨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돈이 한두 푼이.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왔다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졸음 온다. 막 그런데 돈이 막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조는 순간에 막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버려. 미쳐버리겠죠. 그죠? 눈 뜨고 나면.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취지가 뭐냐면 취지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자,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뭐냐면 자, 을이란 사람이 A로부터 집을 샀습니다. 단독주택. 그러면 보통 저번 주에 공부할 때 건물, 토지 따로따로지만 자, 보통은 어때요? 건물 샀다 그러면 토지도 같이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가 담장이 둘러쳐져 있다 그러면 이 담장만큼이 내가 매수한 토지겠지 이렇게 인식하고 점유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보통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웃 사람이 있었어요. 이웃 사람이 갑이 있었는데 갑이 측량을 해봤단 말이에요. 측량. 자, 측량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공시법 배웠나요? 네. 자, 등기법 먼저 있어요? 지적법 먼저 있어요? 지적법 먼저 있어요? 그럼 도면 한번 봐보셨어요? 도면 봤어요? 지적도 임야도 있죠.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 같으면 이렇게 지적도가 있을 거예요. 지적도가 있는데 반듯반듯하겠죠. 이렇게 도로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예요.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도면상에 이 경계 있죠. 이 직선으로 나온 거. 자, 이런 것을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직선으로 나온 거.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이것을 도면상 경계라고 합니다. 도면상 경계. 경계 줄여서 도상 경계다 그래요. 도상 경계. 도상 경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자, 실제 가보면 어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죠. 담장. 담장이 쳐져 있죠? 담장이 안 쳐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농사 짓는 데는 두구로 쌓아놓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임야 같은 경우는 아예 선도 없죠. 그죠? 뭐, 임야에 누가 거기다 땅에 근거 놨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런데 그나마 위에가 담장이 있다, 뭐 철조망이 있다, 이런 것을 지상경계라고 합니다. 지상경계. 그런데 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것은 지상경계가 아니라 도면상경계입니다. 도면상경계. 왜? 지상경계는 잘못 쌓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장이 정확한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 주지를 못한다고요. 아셨어요? 뭐가 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 준다고요? 도면상경계. 그러면 이 도면상경계를 지표상에 그대로 복원을 시켜보는 거, 이걸 무슨 측량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 복원 측량. 현업에서는 경계 측량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제 정확히 공부했으니까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측량을 했더니 여기가 경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말목을 박아요. 빨간색으로. 여기 보면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경계점 표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공시법도 우리는 공부해요. 민법 시간에.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점 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 경계점 표지 이렇게 말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봐보셨어요? 산에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거거든요. 박아져 있는 게 있어요. 경계점 표지인데 이거 좋네 하고 뽑아버리면 그 형사처벌 받아요. 아니죠. 그 손대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계점 표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소유 토지인 줄 알고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갑소유 토지인데 자기가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그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줄 뿐더러 이제까지 사용했던 사용료 있죠. 사용료도 줘야 되는 거예요. 눈물 핑 돌죠. 그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다고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죠. 그죠? 자, 여러분이 을이다 그러면 이때는 당황하지 않고 얼른 돌아서서 손가락을 세야 됩니다. 돌아서서 손가락을 세요. 그래가지고 점유 기간이 20년 그러죠. 내 땅 해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요? 시효로 취득한다. 시효 취득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자, 갑이 측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정으로 내가 측량을 했더니 어떤 일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손가락 셀 때는 어떻게 세라고 그랬어요? 돌아서서 세라고 했어요. 저 앞에서 세지 말라고요. 왜? 19년 나왔다 그러면 조용히 1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내 땅 해야 되겠죠. 그죠? 앞에서 막 손가락 세고 부족하네. 너 1년만 기다려.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서서 세는 거예요. 돌아서서 세가지고 몇 년이면 20년이면 내 땅 해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시효취득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20년, 어느 천년의 20년일까? 안 그래요. 굉장히 빨리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내 점유기간만 20년 세는 게 아니에요. 전 점유자 있죠. 전 점유자. 만약에 A도 B로부터 샀다 그러죠. 그럼 또 전 점유자 있죠. 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합산해버려요. 합산해버리니까 B가 여기서 살 때도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합산해갖고 20년이니까 사실은 금방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내 땅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제도죠. 그죠? 우리 관념에는 조금 안 맞아요. 우리 관념에는 안 맞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우리 고유의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유럽에 있는 민법 있죠. 유럽에 있는 민법을 일본이 베꼈어요. 베낀 거 그거 다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우리나라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조금씩 개정하면서 우리에 맞게 조금씩 고치고는 있는데 그 틀 자체는 뭐예요? 유럽 사람들 관념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시효취득 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이 틀렸으니 고치자. 이것을 입법론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학교 가고 국회의원 됐을 때 법 바꾸자 이럴 때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은 해석론이라고 그래요. 있는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셨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시효취득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저런 법이 다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입법론이 아니라 해석론이에요. 그럼 그대로 제도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라고요. 아셨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유럽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어때요? 권리에 잠잤죠. 10년이나 권리에 잠자버렸죠.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럼 보호받지 못해요. 권리가 소멸해버린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취득시효도 갑이 오랜 기간 권리에 잠잤죠. 보호받지 못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한 을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 이걸 뭐라고 그런다? 취득시효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 거라고 그랬죠?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20년 됐다고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은 갑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시효 취득을 했으니 나한테 등기해줘 해가지고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라고. 아셨죠? 그런데 갑이 등기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아직 등기법 공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드렸죠. 등기라는 것은 자, 위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다고 그랬죠.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으로 출석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협력 안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죠. 판결서 나오죠. 판결서 들고는 단독 신청해도 위조의 위험이 없겠죠. 그러죠? 그래서 항상 그냥 공식처럼 공동 신청인데 어느 한쪽에서 협력 안 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자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해 주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하겠죠. 그죠? 행사하겠죠? 이게 물청 채청이라고 채청. 네 건데 나한테 달라져. 그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갑이 협력을 안 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요.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소하죠. 판결서 나오죠. 그러면 그 판결서 들고는 어때요? 단독 신청에도 위조 위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 절차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이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남의 땅을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날로 먹는 거니까 요건이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당연히 복잡하겠죠. 날로 먹는 건데 간단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이 복잡한 거예요. 자, 어떻게 요건이 복잡하냐 그랬더니 자, 이 요건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세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년 그랬죠. 그죠? 20년. 그 다음에 소유의사라고 그래요. 소유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소유의사. 그 다음에 평온해야 돼요. 평온. 싸움을 안 해야 된다고. 평온. 공연. 남들 다 알게 이래요. 자, 어때요? 을은 어땠어요? 갑하고 안 싸웠죠, 이제까지. 평온했잖아요. 그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안 싸우고 점유했죠. 평온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남들이 보면 을이 점유하고 있음을 공연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공연 음란죄가 뭐예요? 남들 다 보는데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 음란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연이란 뜻이 그거예요. 남들 다 보는데 남들 다 알게 이 뜻이거든요. 얘는 어때요? 공연하게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남들 보면 다 을이 점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만 하면 바로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삼각형 그렸는데, 자, 뭐냐면 이번에는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대요. 어떻게 남의 땅인데 내 앞으로 등기돼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건이 훨씬 빵빵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간을 더 늘리겠어요? 줄여주겠어요? 줄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반으로 줄여줘요.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소유사, 그 다음에 평원, 싸움 안 하고 공연, 남들 알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요건이 더 빵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가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의, 악의. 선의, 몰랐다, 몰랐어요. 남의 땅인지 몰랐어요. 악의는 남의 땅인지 알았다 그러는 거죠. 몰랐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과실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과실이 없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할 때 어쨌냐면요. 한번 봐봐요. 자, 우리 뭐라고 공부했냐면 갑의 부동산을 A가 안 판다고 그러니까 서류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했다고 그랬죠. 위조 서류한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죠. 그죠?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A가 B에게 팔았어요. 팔았죠? 팔았어요? B 권리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네? 네.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랬어요. 무효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A하고 B하고 좀 한번 안 써보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A하고 B하고 부동산 사고 파는 관계 있었죠? 그죠?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나요? 등기했을 때. 그죠? 매매 계약은 언제 취득했나요? 승낙했을 때. 그랬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하는 단계를 채권행위라고 그랬고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 그랬죠. 그죠? 즉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맺는데 갑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B가 승낙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잔금날까지만 A가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잔금날 소유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권행위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 판대요. 그래서 위조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서류 넘겨주고 잔금 받고 그리고 B가 등기했을 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공시된 등기부를 믿은 자죠. 공신한 자죠. 공신력 부정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권리 취득 못한다. 그러면서 제가 B는 등기부를 믿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았는데 그럼 뭘 믿으라는 소리냐. 권리 취득 못한다고 하는데 이 결론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도 물어봤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 거는 여러분이 B가 됐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갑이 한번 돼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갑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뭐 매일 내 등기부 확인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서류 위조해 가고 그놈이 B에게 팔았는데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내가 소유권 잃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갑이 됐을 때 마음에 꼭 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물일권주의, 부동산이 하나다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독일은 B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B의 희생하에 갑을 보호한다. 이걸 뭐라고 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혹은 공신력 부정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B는 어쩌냐면 A로부터 자기가 매매대금 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반환 청구받을 수 있겠죠. 그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B 앞으로 등기가 됐죠? 무효죠?
이거 무효인데 등기됐죠? 그런데 무효 등기라도요. 무효 등기라도 자기가 등기한 채로 10년이 지나죠. 이 등기한 채로 10년 지나잖아요. 그리고 점유도 자기가 그대로 했어요. 했죠? 그리고 소유사가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니까. 그리고 싸움 안 했어요. 남들 다 알아요. 그리고 얘는 남 땅인지 몰랐어요. 선이. 그리고 과실도 없었어요. 그럼 그냥 내 땅 돼버려요. 이렇게 자기 앞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 땅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을 이때는 등기야 등기 없어도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죠.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바로 요건만 갖추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영어 몰라도 돼요. 점유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효 취득 이 20년짜리 있죠? 이것을 그다음에 10년짜리 있죠? 이것을 등기부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볼 건데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10분 쉬세요.